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사랑이 깃들어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랑 속에 머물러 계신가요? 사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왔고, 때로는 그 사랑이 지나가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제 아내를 만나 불꽃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식을 낳고 모닥불처럼 따뜻하고 잔잔한 사랑을 키워갔지요. 아내가 떠난 뒤 찾아온 공허함 속에서는 사랑이 다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금 찾아온 봄날의 햇살 같은 따뜻한 사랑은 제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랑을 경험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으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정한 방향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 삶을 솔직하게 나누고 제가 느낀 그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장진수 할아버지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그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시 그의 꿈은 부모님께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수 할아버지는 곧바로 도시로 나가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힘든 노동을 이어갔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은 서로 힘을 합쳐 가정을 이루었고, 3명의 자녀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마기를 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고 할아버지는 가족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할아버지는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아내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진수 할아버지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 진학해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고, 둘째 아들과 딸 역시 자신의 길을 찾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은 공허함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할아버지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이별은 진수 할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반려자를 잃은 상실감은 그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할아버지는 홀로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조용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진수 할아버지는 황혼의 외로움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하고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 자신의 길을 찾아간 만큼 할아버지도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은 할아버지에게 활기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도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소소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의 댄스 수업에서 강숙자 할머니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밝은 성격과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편이었고, 진수 할아버지에게도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댄스 수업이 처음이신가 봐요. 저랑 짝이 되어서 한번 같이 해봐요. 숙자 할머니의 다정한 제안에 진수 할아버지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댄스 수업을 함께하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손을 잡고 춤을 추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진수 할아버지에게 춤 동작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주며 할아버지가 틀리면 장난스럽게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진수 할아버지에게는 무척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두 사람은 종종 복지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지금의 생활에 대한 고민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진수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와 인생의 여정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진수 할아버지는 그런 숙자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점점 더 마음이 열렸습니다. 둘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고,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댄스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만나 산책을 하거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숙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 한편에 따뜻한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황혼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숙자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숙자 할머니 역시 진수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황혼 연애는 밝고 따뜻하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진수 할아버지와 숙자 할머니는 서로의 삶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복지관에서뿐만 아니라 서로의 집을 오가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때때로 진수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고, 진수 할아버지도 숙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꽃을 선물하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더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봄이 되자 진수 할아버지와 숙자 할머니는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벚꽃이 피는 길을 천천히 산책하며 손을 맞잡고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숙자 할머니가 꽃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숙자 할머니 역시 진수 할아버지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이따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숙자 할머니는 진수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혼자 지내던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다시 설렘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진수 할아버지는 숙자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야 다시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숙자 씨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숙자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일상의 작은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숙자 할머니와의 약속이 기다려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숙자 할머니 역시 진수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며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 할아버지는 숙자 할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예쁘게 액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사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감동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에게는 이 사진이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장진수 할아버지와 강숙자 할머니의 황혼연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연애였습니다. 그들은 황혼의 시기에 찾아온 이 귀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서로에게 최선의 배려와 사랑을 주며 황혼의 빛을 더욱 밝게 만들어갔습니다. 장진수 할아버지와 강숙자 할머니의 연애는 처음에는 따뜻하고 설레는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외로움을 잊고 함께하는 시간에 행복을 느끼며 황혼의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강숙자 할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의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숙자 할머니의 관심이 고맙게만 느껴졌습니다. 진수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고 싶어 했고 끊임없이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숙자 할머니의 모습은 진심 어린 애정의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관심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서 진수 할아버지는 조금씩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홀로 산책을 즐기고 싶을 때에도 숙자 할머니는 늘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할 때조차도 숙자 할머니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곁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숙자 할머니의 이러한 관심은 결국 진수 할아버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해도 숙자 할머니가 상처받을까 두려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숙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세세하게 물어보았고, 때로는 할아버지의 친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숙자 할머니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숙자 할머니도 외로웠을 테니 자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숙자 할머니의 행동은 점점 집착처럼 느껴졌고 할아버지는 심리적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수 할아버지의 자식들도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숙자 할머니와의 관계로 인해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 자식들은 점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혼자 계신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랑 더 자주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식들은 할아버지가 숙자 할머니에게 지나치게 얽매이고 있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강숙자 할머니와의 관계에 있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할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숙자 할머니와 거리를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식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숙자 할머니가 함께 하려고 하자 자식들은 이를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아버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자리인데 왜 굳이 숙자 할머니도 오셔야 하나요? 자식들의 말에 진수 할아버지는 난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자 할머니에게는 죄송스러웠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반대와 숙자 할머니의 지나친 관심 사이에서 갈등을 겪던 진수 할아버지는 점점 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숙자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과도한 의존과 집착이 할아버지의 일상을 점점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진수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불안해했고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서 멀어지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날 진수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숙자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숙자 씨, 가끔은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걸 함께 하려고 하면 제가 조금 숨이 막히기도 해요. 할아버지의 말에 숙자 할머니는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저를 떠날까봐 두려워요.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진수 할아버지는 그런 숙자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녀에게 맞출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간의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숙자 할머니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 것을 부탁했고 각자의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따라 이를 수용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불안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된 시간에 연락을 하지 않거나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자 숙자 할머니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결국 다시 할아버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진수 할아버지가 자신을 멀리하려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고 할아버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도 그런 숙자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진수 할아버지는 숙자 할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숙자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했습니다. 숙자 씨,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 서로 힘들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숙자 할머니는 눈물을 보였지만 결국 할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도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황혼 연애는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혼자 남게 되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는지, 그러나 동시에 서로의 공간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숙자 할머니도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황혼의 시간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진수 할아버지는 강숙자 할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한동안 혼자의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뒤 그는 다시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지관도 잠시 멀리하고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생활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더욱 그리워졌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일상의 즐거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는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김정자 할머니와의 만남은 조금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동네 주민으로 공원을 자주 산책하던 할아버지와 여러 번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로 눈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정자 할머니는 늘 먼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그런 정자 할머니의 명랑한 성격에 호감을 느꼈고 어느새 두 사람은 공원에서 함께 걷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함께 걷다 보니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진수 할아버지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고 정자 할머니 역시 홀로 남아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감을 나누었고 그런 대화는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자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위안을 얻었고 점점 더 자주 그녀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진수 할아버지는 정자 할머니에게 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차를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찻집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진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자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녀와 함께라면 황혼의 외로움도 조금은 덜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운 시장에 가서 함께 장을 보거나 동네 맛집에서 점심을 먹는 등 일상이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정자 할머니와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밝고 따뜻한 성격에 더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힘든 일을 겪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할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수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마음 한편에서 조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강숙자 할머니와의 관계가 결국 파탄에 이르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좋았지만 또다시 과도한 의존이나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진수 할아버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해 꽃을 선물하며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조금씩 더 많은 것을 공유했고
그렇게 황혼의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숙자 할머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수 할아버지를 찾아와 어머니와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다시는 어머니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진수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처 주고 떠났다는 생각에 할아버지에게 섭섭함을 표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떠난 뒤로 정말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도 숙자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정자 할머니와의 관계가 강숙자 할머니와의 과거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는 정자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자신도 더 이상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수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 끝에 정자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자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 당신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 역시 지난 경험이 아프게 남아있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가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잠시 후 진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수 씨, 저도 당신과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때는 언제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저도 당신에게 기대고 싶지만 당신의 행복을 해치고 싶지는 않아요. 할머니의 말에 진수 할아버지는 마음 한편이 아리면서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관계의 속도를 조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천천히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정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자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려 했고 그저 함께하는 순간들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두 사람의 황혼 연애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정자 할머니와 진수 할아버지는 황혼의 시간 속에서 또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만들어갔습니다. 진수 할아버지와 정자 할머니의 관계가 점차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숙자 할머니의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이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이후로 한동안 소식이 없었던 강숙자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진수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묻는 문자였지만 점차 그 빈도와 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해졌습니다. 진수 씨, 저 정말 당신이 보고 싶어요.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면 안 될까요? 강숙자 할머니는 매일같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정중히 거절하며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답장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심지어 전화까지 걸어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될수록 마음의 불안이 커져갔고 정자 할머니와의 소중한 시간을 깨뜨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강숙자 할머니는 이제 단순히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것을 넘어 진수 할아버지의 집을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정자 할머니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서 있는 강숙자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다소 지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수 씨, 왜 자꾸 저를 피하는 거예요? 저랑 잠깐이라도 이야기해요. 진수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숙자 씨,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요. 이렇게 찾아오는 건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강숙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서며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숙자 할머니의 방문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고, 특히 늦은 밤에 집 앞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자 할머니와의 관계도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지속적인 강숙자 할머니의 방해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진수 씨, 이렇게 계속되는 건 우리 둘 다 힘들게 만들어요. 숙자 씨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진수 할아버지를 걱정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이 상황이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진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강숙자 할머니는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격양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진수 씨, 제발 다시 저를 받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이웃 주민들까지 소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옆집에 살던 젊은 이웃이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진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진수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강숙자 할머니의 집착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웃 청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강숙자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너무 늦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숙자 할머니는 청년의 말을 듣고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호소했습니다. 청년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설득했지만 강숙자 할머니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청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이해하고 강숙자 할머니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경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숙자 할머니는 한동안 거부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지만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진수 할아버지는 경찰의 조언에 따라 강숙자 할머니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도 했습니다. 그동안 강숙자 할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랐지만 이제는 그 추억마저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자 할머니 역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진수 할아버지에게 힘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진수 씨,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아요. 저도 당신이 이런 일을 겪는 걸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앞으로 좋은 시간만 보내기로 해요. 진수 할아버지는 정자 할머니의 위로의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정자 씨, 이제 우리 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해요. 그는 강숙자 할머니와의 일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정자 할머니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진수 할아버지는 그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숙자 할머니의 집착과 협박은 진수 할아버지의 삶에 큰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자 할머니와 함께 그 존중과 배려의 사랑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황혼의 끝자락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강숙자 할머니와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진수 할아버지는 한동안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자 할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따뜻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위로가 되어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식들과의 새로운 갈등이 할아버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진수 할아버지에게는 두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들이 독립적인 삶을 잘 살아가길 바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수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은 점점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현실적인 문제였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무척이나 민감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진수 할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도와드릴 테니 아버지 재산도 미리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큰아들의 말은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렸지만 진수 할아버지는 그 속에 담긴 무언가 이기적인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분배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과 딸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힘드시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식들의 말은 겉으로는 할아버지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진수 할아버지는 그 말 속에 담긴 숨은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할아버지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듯 재산 문제를 서둘러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모습은 진수 할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재산에 대한 관심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할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 생각할수록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재산 문제를 들먹이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 이상 갈등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은
진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재산에 대해 너희들이 신경 쓰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는 아직 이렇게 살아있고 너희들처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재산 문제는 내가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결정을 내리고 싶구나.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저 아버지께서 편안하셨으면 해서 그런 거예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진수 할아버지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후로도 자식들은 간간히 재산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평화롭고 고요한 삶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는 정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을 즐기는 시간이 더없이 귀중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런 그의 삶을 방해하고 마치 자신의 노후가 자식들의 경제적 안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결국 진수 할아버지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재산 문제로 자신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적으로 공증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자신의 의사가 확실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재산 문제로 더 이상 너희들과 갈등하고 싶지 않다. 이미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리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이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비로소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진수 할아버지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했습니다. 자식들을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들과의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이 재산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정자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삶을 즐기며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진수 할아버지의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며 곁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진수 씨, 당신의 결정을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요. 그녀의 말에 진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정자 씨, 이제는 우리 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봅시다. 그렇게 진수 할아버지는 자식들과의 갈등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인해 생긴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황혼의 시간,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정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자식들과의 갈등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옥죄는 관계 속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할아버지는 정자 할머니와의 동반자 관계도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문제들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새 출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도심을 떠나 자연이 풍부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시의 복잡함과 소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할아버지에게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정자 할머니 역시 그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하여 두 사람만의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침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들판과 맑은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집은 아담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정자 할머니는 집안 곳곳을 정성스레 꾸며갔습니다. 그동안 도시에서 느꼈던 복잡한 걱정들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두 사람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심고 저녁에는 서로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갈등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자 할머니의 자식들이 문제였습니다. 진수 할아버지와 정자 할머니가 시골로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정자 할머니의 자식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안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진수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자식들은 어머니와 진수 할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알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진수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혹시 재산을 공유하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시는 건 좋지만 혹시 재산 문제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으세요? 자식들의 질문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하는 톤이었지만 점점 그 속에는 의심과 탐욕이 섞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자 할머니의 큰아들이 진수 할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지내시면서 앞으로의 일들도 좀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걱정되니까요. 큰아들의 말은 마치 할아버지의 재산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어머니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에서 재산 문제로 인해 또다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미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재산 문제로 인한 상처를 경험한 바 있었기에 이번에는 그 누구도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삶을 해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자 할머니의 자식들이 끊임없이 그 문제를 언급하며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할아버지에게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진수 할아버지를 사랑했고 그의 곁에서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했지만 자신의 자식들 때문에 그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자 할머니는 진수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 씨, 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이 당신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만 당신 곁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진수 할아버지는 정자 할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삶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에 그녀가 떠나겠다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자 씨, 자식들이 뭐라 하든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자 할머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자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이 다시 힘든 상황에 놓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게 정자 할머니는 진수 할아버지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고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수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당신도 앞으로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정리했고 진수 할아버지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떠난 후 진수 할아버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이별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을 떠난 정자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의 삶은 여전히 그에게 평화를 주었고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 주민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진수 할아버지는 서서히 자신의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정자 할머니와의 추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아픔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진수 할아버지는 혼자의 삶을 다시금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황혼의 시기에 찾아온 수많은 시련과 갈등을 넘어 그는 결국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 위에서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수많은 이별과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일부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현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 마지막 인사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정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길고도 짧았던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결국 우리가 향해야 할 사랑의 종착지가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마치 은은히 빛나는 달빛과 같습니다. 세상을 온화하게 비추듯 자신을 조용히 감싸 안아주는 사랑. 그리고 그것은 의식적으로 깨닫고 자각해야 비로소 보이는 사랑이기도 하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나간 사랑과 새로운 사랑의 경험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돌보고 나의 내면을 채우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깊고도 소중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균형과 평안을 선사하며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